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대전 전기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대전시가 2022 대전시 인권공모전 작품 접수를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문화교육사업단이 횡성 여자고등학교에서 네덜란드 유럽 명화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 전남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민선 8기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대전 전기 노동자들이 하계 유급휴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게 되면 여름철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국 건설노조 광주 전남 전기지부가 나주시 한전본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노조는 대전 전기 노동자들이 추락과 감전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임금도 전국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배전 지역에서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배전 현장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번 파업에는 광주 전남 67개 한전협력업체 소속 조합원 8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전 전기 노동자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하면서 비상 상황 시 전력 공급 복구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전은 대전 전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 노조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파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권역별 긴급 복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시도민들에게 전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전과 노조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름철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마포구 돌봄 SOS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돌봄 SOS 센터는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 상황 대응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 및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마포구 돌봄 SOS 센터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 연간 한도 지원 금액은 16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중위소득 85% 이하는 전액 지원하며 그 외 구민은 본인 부담 시 이용 가능합니다. 돌봄 SOS 센터는 일시 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식사 지원, 주거 편의 등의 5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해당 거주지의 돌봄 SOS 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의 연락처는 마포구청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걸음, 부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부부의 서로 다른 소통 방법을 이해하고 좀 더 통하는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부소통 레시피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마포구 가족센터에서 부부소통 레시피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부부 7쌍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배우자의 참여 여부를 꼭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나와 배우자의 의사소통 유형 이해, 사례를 통해 일치형 소통 방법 알기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수업은 6월 29일, 7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저녁 7시부터 9시에 희망나무 심리상담센터 장미정 소장의 수업으로 마포구 가족센터 강당 및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마포구청 누리집 교육강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참여를 원하는 마포구 부부는 6월 17일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2022 대전시 인권공모전 작품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2022 대전광역시 인권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소홀하기 쉬운 인권 문제를 다 같이 고민해보고 가까운 이웃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모두 함께 배려하고 누리는 인권도시 대전으로 정했습니다. 모집 분야는 인권 포스터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청소년부와 인권 에세이 청소년부, 성인부 등 2개 분야 5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인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6월 13일부터 8월 5일까지며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홈페이지 인권 게시판을 통해 작품과 참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인권공모전 수상자들에게는 총 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선정된 작품은 대전시 인권교육과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대전 브랜드 홍보와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품 발굴을 위한 굿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대전시가 대전 브랜드와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품 개발을 위해 2022년 대전 이즈유 굿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대전 브랜드 대전 이즈유와 대전시 상징물, 명소 등을 활용한 제품 또는 디자인으로 한 점당 20만 원 이하의 상품으로 제한하며 대량 제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모집 일정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개인 또는 5인 이하의 팀으로 전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1인당 3개 작품까지 공모가 가능합니다. 당선작은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 아이디어상 50만 원 등 수상 작품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참가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홍보 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민선 8기 시정 밑그림을 그릴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올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인수위원장으로는 지난 2일 이상길 전 행정부 시장이 낙점됐습니다. 그 외 20명의 인수위원이 참여하며 지역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상임 고문단과 정태옥 경북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교수자문위원단도 인수위원회를 지원합니다. 출범과 동시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 인수위 운영기간은 민선 8기 출범 전인 이달 말까지로 홍준표 당선인이 강조한 미래 50년을 설계할 정책과 개혁과제 발굴에 박차리가 할 예정입니다. 특히 홍준표 당선인이 강력한 시정개혁과 재정 건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인수위 차원에서도 당선인의 철학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국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군은 올해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가 신청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비주택에 해당하는 창고 축사 및 비슬레이트 주택의 슬레이트 부속 건물의 경우에는 현재는 추가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며 향후 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추가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해체의 경우 전액 지원하고 지붕 개량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 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평창군과 계약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 개량 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업체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개인이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 개량 시 지원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문화교육 사업단이 횡성 여자고등학교에서 네덜란드 유럽 명화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네덜란드 문화교류 사업단은 문화적 교류를 통한 한국 네덜란드 간의 유대의식 강화, 횡성군 청소년의 예술적 감성 충전을 위해 2020년 수백 초와 우천 초, 2021년 우천 중에 명화 총 40점을 전달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5월 진행된 우천 문화축제 동횡성 네덜란드 꽃축제 행사 시 전시되었던 네덜란드 유럽 명화 15점을 횡성 여자고등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달식에서는 올해 1월 6.25 전쟁에 참전하여 희생된 오후된 중령의 고향 가스텔 마을에서 보내온 영상편지, 횡성과 네덜란드와의 인연의 역사 등이 담긴 영상을 횡성여고 재학생들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횡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규 프로그램이 개강했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선율과 함께 즐거워 보이는 주민들. 횡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번에 새로 개강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신나는 K-트롯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즐거운 마음으로 어르신한테 대하려고 여기 오게 된 거예요. 노래는 못해도 이 듣는 거는 좋아해요. 항상 텔레비 같은 거 틀어놓고 트로트 같은 채널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수업을 한다면 맥 빠지지 않고 많이 참석할 겁니다. 이번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활용법을 비롯해 하모니카, 행복한 바느질, 야생화 자수 수업 등이 마련돼 주민 여가 시간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반기에 15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고요. 후반기에 5개를 포함해서 2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나는 K-트롯 프로그램을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제약을 받고 운영을 또 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됐기 때문에 전반기에 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년 12월까지 해서 20주 강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그 삶이 좀 많이 힘들었고 문화적인 그런 혜택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강생님들이 이번 기회에 힐링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푸시고 또 젊음을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더 정성껏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테크노파크가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강화 사업에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의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차량용 반도체 및 소재 부품 관련 R&D와 차량용 반도체 인증용 시제품 및 툴 개발 R&D 프로그램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성장과 매출 증대로 기업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가 5G 기반 디지털 트윈 시설물 안전 실증 사업에 선정돼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연계 서비스 개발 적용을 위한 실증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청주의료원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각종 시설을 실시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 사업은 향후 3년간 실증 운영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의 양산시정을 이끌 제9대 양산시장으로 국민의힘 나동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양산시장 선거에서 나동현 당선인은 재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현 시장인 김일권 후보를 32,986표 차로 앞서 81,804표로 59.8%의 득표율로 차기 시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나 당선인은 지난 6대와 7대에 이은 3선으로 시정 운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로 양산에서는 경남도 의원 6명, 양산시 의원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해 19명이 당선됐고 당선된 도의원 6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며 시의원은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8명입니다. 이렇게 저를 믿고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승리는 저 나동현의 승리이기에 이전에 우리 위대한 우리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시의원들, 우리 도의원들과 함께 또 특히 우리 윤영석 우리 최고위원이 또 중앙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함께 담아서 큰 양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라는 아주 준엄한 이런 명령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시정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물구읍 일원에 조선시대 영남 최대의 역참이었던 황산역과 서울로 가는 영남대로 중 가장 험준했던 황산잔도를 중심으로 관광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제3차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 내년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나설 계획이며 2025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금리 1원 43,800제곱미터 부지에 황산역참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역참 문화학습관, 황산잔도 재온길 등을 갖추는 것으로 수립됐습니다. 특히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과 연계해 낙동강과 자전거길 중심의 체험벨트 구축을 위한 역참 바이크텔 조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비전공약위원회를 설치해 공약을 다듬고 실천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여는 등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 담화문을 내 지지를 보내준 도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힌 뒤 민선 8기 비전공약위원회 설치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마련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 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안전환경복지, 일자리 산업에너지, 농수산, 관광문화 등 4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위원장은 모두 4명으로 최일 동신대 총장과 박민서 목포대 총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박명성 예술감독 등입니다. 이 중 박명성 예술감독은 문화예술 분야 거장으로 전남의 문화관광 융성시대를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호남이 소외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시대, 전남이 지역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민간 차원에서 제시한 대안을 도정 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남은 기간 비전 공약 정책 과제를 잘 다듬어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도민 보고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협력 1호 사업은 첨단 반도체 공장 유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과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경제 공동체로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첨단 반도체 공장 유치를 광주광역시와의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과 교감하래 광주시와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고 임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광주광역시와는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할 일이 많다며 상생협력 사업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서로 경제적으로 밀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 전남에서도 잘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광주도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 지사는 이어 사안에 따라 2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군 공항 등 쟁점 사안은 물밑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해가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현안은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인수위원회도 당선 이후 강기정 당선인과 김영록 지사와의 만남은 광주와 전남은 하나라는 의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상생특위를 구성해 협력 사업을 연속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상생협력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민선 7기와 달리 새로 출범하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 20대 남성이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10여 분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는데 절도범을 붙잡은 건 40대 시민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금은방 안을 둘러봅니다. 주인에게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남성이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보는 척하더니 갑자기 문 밖으로 도망칩니다. 허겁지겁 도주하는 20대 남성의 뒤를 쫓는 건 티셔츠 차림의 40대 남성. 길을 가던 중 도둑을 잡아달라는 급박한 주인의 외침을 듣고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문을 열고 나가서 도둑이라고 외쳤더니 그 모르는 행인이었는데 그분이 한 40m 간격을 정도 30-40m 간격을 두었는데 그분이 급히 달려가서 10여 분의 추격전 끝에 붙잡힌 범인은 뒤이어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무조건 그냥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냥 그 몸이 그냥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냥 집사람은 가지 마라 그러고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고 그냥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잡으러 갔죠. 경찰 조사 결과 절도범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 전남본부도 7일 새벽 0시를 기해 무리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광주 하남산단, 전남 여수산단, 광양항의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1위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전남 광양항 입구가 화물 차량들로 가로막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 유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 중앙본부와 성실하고 성과 있는 교섭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광양항 장치율은 현재 평균 수준인 60%. 다소 여유가 있지만 80%를 넘어가게 되면 운영 차질이 예상됩니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여수산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요 거점을 막고 화물 운송 봉쇄 투쟁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광주 1,500명, 전남 2,900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동참했습니다. 광주에서는 하남산단이, 전남에서는 여수산단 광양제철소 광양항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2, 3일치 물류 운송은 마쳤지만 파업이 일주일 이상 넘어갈 경우 심각한 물류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상 장치장을 운영 중이고 만약에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비상 차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비조합원들의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화물연대와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 민선 8기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역대 인수위와 달리 분과의 공공혁신이 새롭게 포함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향 설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방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출범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구성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의 명칭은 새로운 광주시대입니다. 선거 기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께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기 위한 첫 발자국이 오늘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인수위는 김준하 지스트 교수를 위원장으로 5개 분과 2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앞선 민선 5, 6, 7기 인수위에 복지 분야와 함께 있던 여성 분과는 빠지고 새롭게 공공혁신 분과가 포함됐습니다. 인수위에 어떤 분과가 만들어지느냐가 민선 8기 조직도 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공공혁신분과는 감사기능 강화를 비롯해 광주시와 산하기관 혁신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측근 비위와 임기 말 인사 논란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와 별도로 당선인 직속의 TF 2개도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의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만큼 김광진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비 대응 TF를 꾸렸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지산 IC 개통 등 현안의 해결 방향을 제시할 현안 대책 TF도 만들었습니다. 당선인의 철학,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요구사항 등에 호흡을 맞춰가면서 여기 계신 20여 분의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수위원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 52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4년 민선 8기 광주시정을 이끌어갈 강기정호의 순항을 위한 인수위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광주광역시 민선 8기의 우선 과제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호남 홀대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민선 8기 인수위에는 당선인 직속의 TF가 2개 있습니다. 국비대응 TF와 현안 대책 TF입니다. 인수위에 맡기기보다는 강기정 당선인이 직접 국비와 현안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면 과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당장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다음 달부터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현안이 우선순위나 예산 배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강기정 당선인은 본인의 정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바탕으로 필요한 시기마다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연결고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내각에 광주를 포함한 호남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상 호남 홀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인맥도 희미합니다. 때문에 최근까지 기재부 요직에 있었던 호남 출신 인사들이 민선 8기 광주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거의 기재부의 나라다 할 정도로 기재부의 인맥이 없으면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호남으로서는 외로운 5년이 될 수 있는. 협치 차원에서 국민의힘 인사를 광주시 부시장이나 부단체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강 당선인은 이와 같은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다음 달 취임과 함께 방향성을 맞춰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친환경 스마트 시내버스 정류소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위치한 친환경 스마트 시내버스 정류소는 방범용 CCTV, 무선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냉난방기, 온열의자, 자동문 등 다양한 스마트 시설을 갖췄습니다. 이용객들이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노출 없이 쾌적한 공간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어 시민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질환으로 체력이 저하된 사람도 걷기를 통해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신체 균형과 관절 건강 유지 등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 비만 등 생활 습관병을 고치기 위한 운동으로도 추천되는 만큼 가벼운 산책으로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